안녕하세요. 최신특허TV의 김종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TCK의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특허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TCK에서 그 22년도 6월 9일자로 공개된 특허가 하나 있는데요. 탄소 실리콘 복합제라고 하는 특허인데 이게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특허여서 이걸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TCK에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특허가 나왔다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 특허인데 21년도 4월에 나온 특허인데 제가 이거를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TCK에서 그 하나머티리얼스에서는 뭐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면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TCK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 기사가. 근데 기사가 나온 적은 없지만 그 2차전지 응급제 관련된 사람을 뽑은 그 기록은 남아 있더라 라는 내용을 제가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허인지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그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현재 응급제는 그 흑연, 탄소 소재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실리콘 소재로 이게 대체가 점점점 돼가면 돼갈수록 충전 용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소재를 5% 썼을 때는 뭐 이 정도, 근데 25% 썼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충전 용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실리콘 소재를 좀 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배터리 충전 용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실리콘을 못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팽창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팽창이 많이 되면은 이 충전하고 방전할 때 팽창됐다가 수축했다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팽창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응급제 입자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수명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배터리의 수명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써놓은 건데 흑연은 10에서 20% 정도의 부피가 커지는 그런 정도이고 그에 반해서 실리콘은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 않았을 때에는 거의 45배에 달하는 부피 팽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기술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실리콘 산화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실리콘의 그 카본 소재를 둘러싸는 방법이라든지 실리콘과 탄소를 복합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미분할시켜서 이 엄청나게 작은 실리콘을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각 기업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TCK에서 나온 특허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21년도 4월에 등록된 특허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특허를 읽어보면은 현재 해외에 이렇게 출원이 많이 되어 있는 특허거든요. TCK에서 좀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 출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TCK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한 특허라서 이렇게 해외 출원을 했나봐요. 근데 이 특허는 바로 이 연구 과제 때문에 이제 도출된 특허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LG화학과 TCK 그 전력공사가 함께 들어가가지고 주관사는 이제 한양대학교고 이래서 요 네 개의 그 단체가 모여가지고 리튬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양극재, 음극재를 제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실리콘 산화제, 복합체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2차 전지 음극재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CK에서도 흑연과 실리콘 산화제 화합물을 어떻게 해서 이걸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TCK에서도. 여튼 이런 상황, 이런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특허인데 이걸 읽어보면은 그 실리콘 입자를 탄소 물질이 둘러싸고 있는 게 특징인 특허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실리콘 중심부와 실리콘 외곽부 사이에 실리콘 입자의 그 비율을 좀 달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특허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실리콘과 탄소 복합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외곽에 탄소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팽창을 막는 그런 그림인데 이 중심부에 있는 탄소와 실리콘의 비율과 이 외곽부에 있는 탄소와 실리콘의 비율을 좀 달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특허예요. 근데 실리콘의 그 복합체 크기를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했을 때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실리콘 비율이 일정하죠. 어떤 포인트에서든 실리콘 비율이 일정하죠. 요게 이제 실리콘을 나노화 해가지고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이거를 그라파이트와 섞은 다음에 1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로 복합체를 만든 건데요. 이 10 마이크로 사이즈로 만들 때에는 실리콘의 비율을 어느 부분에서든지 일정하게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허에서는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를 등록 청구항으로 받지 못했어요. 바로 2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까보다 크죠. 이 사이즈가 큰 경우에 이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 2에 있는 부분에서는 실리콘의 비율이 이렇게 작고 이 외곽에 있는 부분에서는 실리콘의 비율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를 특징으로 등록을 받은 특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나노 실리콘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흑연이랑 섞어서 만드는데, 아까와 다른, 그러니까 아까 실시의 1과는 다른 부분은 이 실리콘 입자, 이게 복합체의 입자 크기를 20마이크로미터로 한 것. 이게 두 배를 거의 크게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중심부로 나노 실리콘이 그 침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입자 내부로 들어갈수록 실리콘 입자가 크게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시켰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외곽에서는 실리콘 입자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쓸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특허를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실리콘 응급제에서 통상적인 그 지식이 뭐냐면은 복합체의 입자가 너무 크면은 이게 좀 불리하다 이거예요. 너무 크거나 아니면 그 균일하지 못하게 하면은 충반전 동안에 이게 불균일하게 부피 팽창을 해가지고 전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게 통상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입자의 크기를 키운 거를 가정해가지고 TCK가 중심부와 외곽부의 그 실리콘의 비율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은 거가 과연 이게 쓸모가 있는 건지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특허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번에 나온 특허는 22년도 6월 9일에 공개가 된 특허인데, 이건 아직 그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고요. 탄소 실리콘 복합체라고 하는 이 특허를 보면은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청구항이지만 읽어보면은 이거가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코어 중심으로부터 80% 이외의 부분에서의 실리콘 입자의 함량 비율 차이가 그 코어 중심 부에 있는 거의 차이랑 5% 미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 특허에서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 외곽부에서는 실리콘이 50% 정도 있는 거고 이 중심부에서는 거의 45% 이하, 여기서는 30%인데 이 정도로 좀 작아지게끔 하는 게 특징으로 등록을 받은 특허인데, 지금 여기에서의 청구항을 보면은 중심부와 외곽부의 차이가 실리콘 함량의 입자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에 맞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실리콘의 비율이 일정해야지만 이 팽창의 비율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특허가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말해주고 있는 특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특허의 실시에를 읽어보면은 탄소 실리콘 복합체의 크기를 3마이크로에서 12마이크로미터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특허에서 작년에 등록된 특허를 보면은 이 10마이크로미터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 실리콘의 비율을 일정하게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등록을 받지 못했고 20마이크로미터로 키운 상태에서 실리콘의 입자가 좀 이렇게 비율을 좀 달리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등록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입자일 때 등록을 받기 위해서 특허를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등록이 된 특허의 경우 복합체 크기가 20마이크로미터인 실시에를 기준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공개된 특허는 복합체 크기가 작은 경우에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그 실시에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실리콘 흑연 복합체가 충반전할 때 부피 팽창률이 10%에서 20% 정도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면은 충전 전에는 35 마이크로미터였는데 충전 후면은 4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이렇게 팽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흑연이 10에서 20% 정도의 부피 팽창이 되는데 이거 보면 20%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입자를 활용하면서도 그 부피 팽창이 흑연 수준으로 되게끔 만들었다라고 이 특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실리콘을 이용하면서도 부피를 억제하니까 굉장히 응급제의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튼간에 TCK에서 실리콘 응급제, 탄소 실리콘 복합제와 관련된 그 특허들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직 TCK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아무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튼간에 이러한 특허 동향이 있기에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